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스크 쓰고 해도 네, 쓰고 하셔도 되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할 거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지도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대선 경선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청년 정치인분들의 이야기를 약간 일반 시민의 눈이자 아니면은 좀 이제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눈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떨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고요. 여성인권에도 관심이 많고 최근 장애인 인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누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 장애인 인권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쪽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기후위기 환경 문제는 녹색당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치 판세가 되게 양당제라고 하고 양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되게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양당제가 아니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봐도. 제가 방금 나오기 전에 투표율을 보고 왔는데요. 대선 때 투표율이 77.1%, 국회의원 투표율이 60.2%, 지방선거로 가면은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아까 녹색당 분들께서 시민들을 설득하자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을 설득할 때 투표하지 않는 시민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꽃은 투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플로깅도 열심히 하고 제로웨이스트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번에 지방선거 대선 때 나 뽑을 사람 없어요. 투표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고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조금 본 시선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대부분 진보제를 하는 분들과는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이동권 시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휠체어를 타다가 한 분의 휠체어를 타다 뒤로 넘어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기사가 났는데 항상 그 진보제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럼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죠. 민주당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공격을 받지? 예를 들어 국민의힘 대변인 분도 계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 청년 거버넌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 거버넌스에 있는 예산을 청년자율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께서 깎아야 된다고 자율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 상당히 조금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 청년들은 정책 거버넌스 스스로 정책 제안을 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 다 지원을 해주면서 저는 사실 저번에 국회에서 열렸던 청년 연설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본선은 가지 못했지만 예선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청년들도 열심히 이런 의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싶고 의회분들이나 정치인분들과 얘기하고 싶다. 근데 왜 청년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냐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말에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 그 의제 토론하는 걸 보면은 평일 낮 시간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청년 정치인분들께서 당을 떠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하지만 오늘처럼 일요일 날 한다거나 토요일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일 주말에 이런 걸 의제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여시면은 그래도 어떨까? 그러면 청년분들 특히 투표를 하지 않는 청년분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떨려가지고 두서없이 나와서 아까 처음에 이제 발언을 해주신 분 중에 공천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 공천제도 예선에서 말하시는 공천제도를 바꾸는 게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양당 체제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양당만을 뽑아왔기 때문에 바뀌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최대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저는 그 예선이라고 하는 공천제도를 각 당에서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거는 살짝 상처가 되실 수도 있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동의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노동의제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지자분들이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노동의제를 조금 다시 가지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는 환경의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녹색당 당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녹색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기후위기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기후위기는 존중하지만 그래도 내 생계가 걸려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과 이 기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서 살짝씩 협의를 해가지고 양보를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해서 계속 파일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